전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계속 바뀌고 있죠. 심지어 말입니다. G7 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는데 이 G7 회의에서 말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라는 그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이게 대충돌도 어마어마한 충돌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요.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방안이 현재까지는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제재 대상 품목 외의 모든 품목의 수출은 가능하다. 이런 대러시아 수출 정책을 전 세계가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전면 수출을 금지하되 한정 품목만 허용하는 것. 예를 들어 농산물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G7 국가가 한꺼번에 쉽게 말하면 유럽에 수출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냉전 체제는 아마 더 공고히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를 위시해서 말입니다. 중국이나 혹은 이 이란이나 혹은 벨라루스나 혹은 북한까지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죠. 이렇게 러시아를 지지하는 세력과고요. 또 반대로 친러 세력하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 세력하고 이게 대결 구도가 완전히 구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7 회의를 계기로 말입니다. 저는 이 서방 세력과 이 러시아를 위시한 지지 세력,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 진영과 독재 진영이 어떻게 지금 바뀔런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G7 세계 정상회의에서 뭔가 성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는 당연히 말입니다. 경제가 지금 워낙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2022년에 2.1%까지 떨어졌는데 이 전면 수출 금지가 되면 더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방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더 많이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떨어지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자.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를 실행함으로써 러시아가 결국 항복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그러면요. 푸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인가요? 실제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통화를 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본을 무기화하는 일을 할 겁니다. 또 말입니다.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지요. 지금까지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이 짝이 잘 맞아서 말입니다. 계속 줄여왔습니다. 작년 10월에 하루 10만 배럴을 줄였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하루 200만 배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부터는요. 116만 배럴을 더 줄인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50만 배럴을 이미 줄였잖아요.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자원의 무기화가 더 지속적으로 크게 판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 원유나 에너지원만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광물 자원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곡물 자원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흑해 자체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하고 싶어도 많은 광물과 많은 곡물을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이게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원이 점점 더 급등하는 그런 사태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터지면 안 그래도 세계 경제에 위기 온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당장 세계은행만 하더라도요 잃어버린 10년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2.2%의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된다면 이건 성장률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 3.5% 성장하던 것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10년이 온다는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어떤 자원을 무기화해서 세계 시장에 타격을 준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세계은행만 이렇게 경고한 것은 아니거든요.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2.9%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는 3.8%였는데 향후 5년이 2.9%다. 이미 2.9%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신냉전 체제의 대충돌까지 겹치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큰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저는 많이 해봅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제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G7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연합이 다 합의를 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G7 외에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정상회담의 마지막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어떤 선언문이 발표가 됐을 때는 아마도 어떤 시기든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무역 거래 물동량이 줄어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물론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게는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일시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러시아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됐을 때는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세계 경제 상황도 지금 좋지 않고요. 국내 경제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도 절대 돌다리를 건너가지 말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면서 세상을 관조해 보는 것 저는 굉장히 좋은 판단일 거라 생각합니다.